드디어 금리 인상 발표를 했고 미국장은 휘청했고 한국장은 멀쩡했습니다. 마침 강영현 이사님께서 3프로TV에 출연하셔서 방송을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발표와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매파적인 분위기에서 더 매파적인 분위기가 더해졌다. 외환 시장이나 채권 시장은 안전성이 있었고 주식 시장만 선반응한 듯 하다. 강영현 이사님의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9월 말부터 기업의 실적 하향 추세가 내년 1분기까지 반영이 될 것 같고 연말 연시에 실적 전망치 다시 나올 때 주식시장은 한 번 더 내려앉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3에서 6개월 후에는 본격적으로 크레딧 즉 신용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 내용을 위주로 방송을 꾸려주셨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게 모기지 금리 차트입니다. 모기지에서 신용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미국 모기지 금리가 7.08%로 올라갔고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2020년 모기지 금리가 2.8%에 집값이 39만 5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2022년에는 모기지 금리가 7%이고 현재 집값은 51만 8천 달러로 대단히 높아진 상황에서 디파짓 즉 보증금을 20%로 잡으면 보증금만 3만 5천 달러가 올라간 것이고 결국 다달이 가계에서 납부하는 금액이 1298달러에서 2779달러로 114%로 더블 이상 올라갔다는 겁니다. 가계에서 부동산에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가계 신용의 문제는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단서로 방송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결론은 지금 우리는 인플레, 즉 물가 상승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진짜는 기업의 실적 문제, 그 다음에는 가계 기업의 신용 문제다. 바꿔 말하면 자산 폭락, 즉 주식이 먼저 폭락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신용 문제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진정한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식의 폭락입니다. 이제까지는 지수가 다 같이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플한 시장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기업마다 돈줄이 많은 종목들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주식이 폭락하는 현상을 가중시킬 거다. 유상증자를 떼는 일이 일어날 거고 CB 발행을 해서 주가가 폭락할 거고 3, 4월이 되면은 살생부가 돌기 시작할 것이다. 살생부라는 거는 상장 폐지 기업 리스트죠. 그 살생부가 돌기 시작하면은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보는 눈만 있다면 좋은 종목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죠. 닷컴 버블 때랑 지금의 위기의 공통점은 주식시장이 먼저 빠지고 패드의 정책이 그 뒤에 나왔다는 겁니다. 패드가 한 박자 늦게 정책을 집행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과도하게 패드에서 짓누르는 행위가 앞으로 1년간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정책 실패의 미스 스텝을 막으려면은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리세션이 온 다음에 바닥에서 주식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 차트를 보면 대세적으로 하락하는 장에서도 살짝 반등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여기서 따라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닷컴 버블의 대세 하락은 3년 동안 이어졌고 더 길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철저하게 하자. 맨 아래 보시면 검정색이 기준금리고 빨간색이 S&P 500 지수죠. 경기가 안 좋아져서 금리를 내리는 구간에서는 자산 가격에 투자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고 이게 자산 가격은 주식이죠. 빨간 선이 아래로 꺾이는 정도가 지금 전체를 봐가지고 미미하게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엄청나게 빠진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타이밍은 있습니다. 한 가지 기대가 남은 거는 12월 중순까지 매크로 이슈가 없죠. 그리고 연준 위원 중에 매파에 반대되는 위원들과 파가 갈라졌기 때문에 비둘기파들의 인터뷰가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리세션 확인까지 6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12월에 반등 타이밍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도 지금 비둘기파들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반짝반짝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이유가 뭘까? 1차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TSMC를 팔고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중국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TSMC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삼성으로 유입이 됐다는 추정이 있고 두 번째는 환 관련해서
달러가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판단한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지수에 들어와서 지수가 올랐다라는 추정이 있는데, 어쨌든 달러 강세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달러가 수그러드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고, 연준도 인플레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인들이 일단 한국 시장에서 과도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경기의 침체에 대한 근거인데, 풀린 통화량을 거두어 들이는 인덱스를 보여줄 거고, 그리고 물가가 다운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바로 신용 폭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는 일단 M2와 인플레이션, 통화량이 증가를 했을 때는 물가가 따라 올랐죠. 위에가 통화량, 아래가 물가입니다. 지금은 통화의 긴축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물가도 따라 내려간다 를 보여주는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는 굿즈 PPI, 재화 가격을 보여주는 PPI인데 3개월 있으면 재화 관련된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 CPI, 즉 물가 하락이 된다라는 근거를 보여주는 인덱스입니다. 그냥 근거 자료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여기 보면 하늘색 그래프가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라고 리얼 GDP랑 궤를 같이 하는 선행 지표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S&P 지수, SMI 신규 주문, 착공하는 부동산 등등 실물 경제를 포함하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기업 실적과 연관이 깊고 GDP를 7개월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한번 추세를 잡고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주가도 끌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하방으로 방향이 잡혔는데 7개월 뒤에 실물 경제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실물 경제가 어디까지 부러질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을 강영현 이사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바로 컨숨션이죠. 소비 지표를 보면은 빨간색이 저축률이고 파란 선이 신용 대출입니다. 대출이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저축률은 바닥을 향해서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 문제가 결국 터진다는 그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조 달러로 한국 GDP보다 40%나 더 많은 미국의 대학생에게 대출해주는 제도인 스튜던트 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스튜던트 론 대출 연체율이 18%까지 올라와서 크게 터질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지고, 또한 기업들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부채들과 계약들이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것 또한 터질 수가 있는 문제를 집어주었습니다. 파란 선을 보시면은 신용카드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승폭이 무섭죠. 이 신용카드의 리볼빙의 이자율이 20%라고 합니다. 또한 비금융 부채가 GDP 대비 50%로 보여지죠. 그러니까 금융권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지금 현재 부채 상황이 GDP 대비 50%, 그러니까 12조 달러라는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이 금리를 버틸 수 있겠냐. 전체적으로 미국 기업의 순이익 추정치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보여주는 인덱스입니다. 결국 가계와 기업의 신용의 문제가 경기 침체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결국 내가 지금 현금 확보가 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영현 이사님께서는 지금은 채권을 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매파적인 발언에도 국채 수익률은 움직이지 않았고, 리세션이 오게 되면 금리를 낮추고 국채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량 장기 국채를 사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기로 이제 가격이 싸지면은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살아나서 움직이는 섹터, 가령 2차 전지나 반도체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반도체는 중국에서 비메모리를 미국에서 투자 방향을 한국으로 잡는다면 대단한 호재가 될 수가 있다.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저점이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에서 반등을 준다면 그때 팔고 리세션이 지나간 다음에 더 싼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으면 될 것.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